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진이고요. 오늘은 남편 만화 43화 코멘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남편 만화는 어저께 4월 28일에 올렸고요. 오늘 코멘터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화 썸네일은요, 제가 좀 각을 잡고 그린 한마랑 영수를 썸네일로 한번 잡아봤어요. 웬일로 명암까지 넣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처음에는 눈을 감은 상태로 그렸었는데 그때 라이브 방송 중이었거든요. 저는 제 작업 내용을 라이브로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작업 중에 독자님들께서 눈을 뜬 상태가 어떠냐라고 권해주셔가지고 제가 눈을 뜨고 한번 그려봤는데 분위기가 괜찮아서 이렇게 눈을 뜬 상태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번 편의 총평은요, 전체적으로 지난화가 굉장히 클라이막스였어요. 어떻게 보면 영수랑 용철이의 관계가 정리되는 화수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푸스타도 끝이 난 상태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또 용철이의 과거도 나오고 하면서, 아, 이제 이 만화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지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한 어떤 마지막 기로였던 느낌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클라이막스라는 평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제 43화에서는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후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평이롭고 평화롭고 좀 일상적인 컷들이 많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화수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막 그렇게 그릴 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30화 후반은 거의 푸스타 이야기였고, 경연부터 해서 각종 뭐 이제 경연에 대비한 컨셉들, 그리고 수많은 새로운 캐릭터들을 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굉장히 무조건 편당 힘준 연출이나 힘준 그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리는 그런 경연 콘테스트를 그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편에서는 좀 간만에 일상적인 컷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은 너무 내가 안일한 연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반대로는 이렇게 어쨌든 그려 나가니까 진도가 쭉쭉 나가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네, 여러모로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의 마지막에 성희랑 용철이가 대화를 하고 용철이가 본인의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번 화에서는 이제 지난 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화 장면을 조금 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화 컷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성희가 용철이를 본인 집에 들이는 뭐 그런 것까지 나왔고, 자연스럽게 다음 컷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좀 고민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지난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데서 끊겼잖아요. 약간 마지막 마무리라는 느낌이 아니라 갑자기 대화를 하고 있다가 뚝 끊긴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쭉 이어지는 느낌으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컷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들어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뭐 이제 성희는 본인의 제안을 거절을 했지만 용철이가 어쨌든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어, 앞으로 이제 뭐 향후 이게 계획이 된 건가, 논의가 된 얘긴가,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고, 용철이는 그냥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이 먼저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성희도 민성이를 기억을 하죠. 음, 여기서 이제 성희는 약간 뭐랄까요, 지금 용철이랑 민성이의 관계를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니까 두 사람이 이런
뭐랄까, 미래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이 그 미래의 일을 생각해서 서로 팀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 미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이가 좋은 편이잖아요, 사실. 근데도 이제 만약에 이런 식의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서로 팀을 용철이랑 민성이처럼 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팀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가 다르다 보니까 신기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용철이는 이제 본인 사람이라고, 본인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희는 되게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도 용철이의 사람이 됐다면 용철이가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끌어줄 거라는 거를 약간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성의답지 않게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나는 연애할 때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뭐 이런, 굉장히 그래도 좋은 사람인 걸 알아서 더 욕심을 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는데 이 동물한테 제가 말풍선을 붙인 게 처음인데, 아무튼 야미한테 이렇게 말풍선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약간 50%의 확률로 야미인 척하는 성의가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미를 들고 성의가 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50%의 확률이에요. 야미일 수도 있고 성의일 수도 있는, 입모양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좀 슈레딩거의 그 야미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제안을 거절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용철이는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챙겨준 선배한테 내가, 그리고 이제 이 선배가 약간, 난 처음에 이건 좀 뭐랄까 너무 친밀하게 대해주니까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혹시 나를 혹시 그런 의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냥 되게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게서 이제 더 욕심을 자기한테 냈다라는 거를 용철이도 아니까. 어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철이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미안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딱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다시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이제 내가 이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선배가 나를 다시는 부르지 않겠지? 굳이 부르지 않겠지? 이게 좀 깔려있는 감사 인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철이는 이미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죠. 여지 자체를 아예 딱 닫아놓고. 근데 성희가 이제 그 의도를 딱 파악을 하니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하잖아요. 되게 성희가 약간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서 약간 말하는 것도 조금 강하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비꼬면서. 그러니까는 화나셨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 긋지 마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할 때 그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선배로 대표되는 친구가 용철이한테 화를 내고 용철이가 화나셨나?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할 때
선 긋지 마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한마랑 용철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15편, 10 뭐라고 해야 되지? 15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15편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그때 한마랑 용철이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한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용철이가 화나셨나?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가 용철아 선 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는 용철이한테 선을 넘지 말라고 하고 성희는 용철이한테 선을 긋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두 사람이 서로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용철이는 굉장히 순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남의 의중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는 못해서 선을 넘는 실수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선을. 그래서 그걸 약간 한마가 충고를 해줬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이제 충분히 알게 된 용철이가 먼저 선을 그었을 때 성희가 그 선을 긋지 말라라고 다시 충고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 선배의 그 뭐랄까 다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사람의 다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용철이가 이 세월을 흘러오면서 그 변화하고 있는 그 느낌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관계를 대하는 그때 그 느낌을 좀 달라졌다라는 거를 이 비슷한 장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선 긋지 말라라는 이 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제 그 앞에 장면을 연상시키는 의미에서 선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온 거였어요. 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의도를 조금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희가 본인의 진심을 얘기하죠. 내가 같은 팀을 하고 싶어서 부른 거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같이 얘기하고 잘 놀고 이제 와서 내 얼굴 다시 안 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도 성희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딱 뭐랄까 예의 차려서 인사하는 후배가 잘못된 게 아닌데 거기다 대고 그냥 그래 나중에 보자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도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막 너 현장 와스 봤니?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얼굴 안 볼 것처럼 말할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되게 그게 구구절절하고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용철을 생각해보면 그 이전 편에서도 용철이에 대해서 성희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곁을 뭐라고 했지? 정확하게 묘사한 단어 그게 필요해. 이걸 말했다가 틀리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몇 편이었죠? 죄송합니다. 윤성이 어딨어? 네, 남편 만화 38화거든요. 38화에 네, 여기 있습니다. 38화에 욕심내서 자기 이득 쫓아가는 사람 아닌 것도 알겠고 생각보다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성격인 것도 알겠더라고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렇게 성희가 느낀 용철이를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뭔가 생각보다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결국 뭔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다 들어줄 것처럼 되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막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 바로바로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뭔가 되게 고집 세고 왠지 뭔가 나만 아쉽고 나만 약간 뭐 이렇게 좀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용철이 고집 세다라고 하는 거는 저 약간 뭐랄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용철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밝고 좀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으로도 대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3년 후의 용철이는, 그러니까 3년 전의 용철이는 모르겠는데 3년 후의 용철이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밝게 살던 친구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순진함, 순수함을 계속 지켜나가려면은 결국 고집이 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을 많이 두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둬도 일정 거리 이상 못 다가오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소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고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채워야겠어. 네, 그래서 이제 성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철이가 이렇게 해명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연락을 드리면은 부담스러울까봐 부탁도 거절했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연락 드리면 너무 염치 없고, 근데 뭐 당연히 저야 연락하면 계속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습하는 거죠. 황급히. 근데 이제 윤성이는 여기서 좀 다른 쪽으로 스위치가 켜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용철이가 뭔가 해명을 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감정을 쏟아내면서 필요 이상으로 후배한테 집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 되게 연애 감정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성희는 어쨌든 계속 그 이성애자로 살아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러니까 본인의 뭐 진짜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데, 그런 어떤 성지향성이 어떻든 간에 일단 사회적으로 계속 좋아하고 사귀어온 사람들은 여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약간 아이돌 멤버의 관계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특성상 어느 정도는 좀 연극성이 섞여 있다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딱, 뭐랄까, 그래서 바로 못 깨달았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이것이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친하다라는 걸 본인이 바로 딱 못 깨달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해오다가 본인이 되게 감정이 갑자기 과잉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상하다, 이거 좀 연애 감정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살짝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그 감정이었어요. 작곡가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는데 뭔가 계속 지내면서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후반부에 만화를 그리면서 조금씩 또 성희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나 뭐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스포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용철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사람 성희가 이제, 용철이는 처음에 오해를 했잖아요. 처음에 좀 혹시 이 선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냥 좀 많이 정이 많은 선배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그래,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딱 접었잖아요. 그래서 성희가 이렇게 뭔가 과잉으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용철이도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긴 했지만, 약간 그냥
왜 저러실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일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고, 크로일 아니면은 더 이상 뭐 사실 우리가 사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철이도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성인은 여기서 계속 본인의 이제 일종의 그 성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나 뭐지? 갑자기 나 남자한테 끌렸던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본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뭔가 용철이 의중을 살필 생각이 없어. 지금 약간 주의가 돌아가서 아무튼간 용철이도 왜 저러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마침 적당히 들어온 야미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좀 환기가 되죠. 그리고 성인은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내가 이 감정을 정확히는 규정을 못하겠어서 일단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 내가 당장 생각한 거를 용철이한테 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말하죠. 용철 씨 같은 후배를 알아서 좋았고 가능하면은 음악 교류도 계속 하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작곡가로서만 용철 씨를 만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좋은 후배 만나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되게 좋으니까 거절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친구로 지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단 뭐 당장에 어떤 의문이 들던 어쨌든 간에 일단 본인이 계속 향해 오는 방향성 이런 건 있으니까 일단 나는 계속 용철 씨랑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끝난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관계가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서 감정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끝날 때 뭔가 아쉬움을 느끼잖아요. 만날 때는 잘 모르다가 헤어질 때 아쉬운 사람은 다음에 또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 용철이가 고민을 하는데 김용철의 인간, 인간관계 표를 보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용철이의 인간관계는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 근데 어쨌든 용철이한테는 뭐 학교 동기나 밴드 멤버나 작곡 크루나 그다음에 뭐 기타 아이돌 동료들 같은 그런 일종의 그렇게 묶이는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민성이라든가 뭐 형용이 차준이 같이 그리고 뭐 이제 엄마 아빠 같은 이런 직계 가족 플러스 유사 가족 플러스 뭐 기타 본인이 엄청 이제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의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에로스가 섞인 관계도 이렇게 그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인은 비즈니스 파트너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대학 동기나 아니면 그냥 가끔 만나서 술 마시는 친구나 뭐 이런 어떤 사회적 분류에서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에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친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은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성희가 친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키가 가리킨 곳이 정답?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 친구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게 연인 쪽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릴 때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냥 손 들고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이고 웃겨라. 그리고 아마 이렇게 물음표 되어 있는 표시에 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팬이 있을 텐데, 아직 용철이가 본인이 지금 뭐랄까 아이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팬이라는 그 개념이 흐릿해지다 보니 그래서 물음표로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내 옆에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지금 물음표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만약 나중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물음표 자리가 팬이 되겠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바뀌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용철의 인간관계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되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둘이서 말을 놓죠. 말을 놓는데 성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면서 바로 말을 놔요. 알았어, 연락할게, 가봐. 이렇게 되게 쿨하게 얘기를 해요. 뭐랄까, 좀 한방 되게 감정적으로 성희가 뭔가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관계를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말을 팍 놔버리면서 얼굴을 확 가까이 해버려요. 이거 자체가 윤성이가 하는 그 특유의 기선제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되게 강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성희가 주로 하는 그런 느낌의 일종의 몸 부풀리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나는 너한테 되게 쿨해 이렇게 말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주도권 가져오기 같은 느낌 같아요. 그것도 뭐 심지어는 그래? 그래 알았어. 와서 술이나 한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연락할게.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너 알았어. 우리 그러면은 친구로 정이 땅땅. 다음에 내가 연락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다가오면서 문을 열고 가버리라고 이렇게 잘가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저 왜 몸부풀리기라는 단어가 왜 떠올렸지? 약간 그 새들이 왜 이렇게 내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또 용철이가 거기서 지지 않고 성희 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웃잖아요.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되게 귀여운 형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둘이 많이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해봤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웃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간파를 당하니까 성희도 뭔가 이런 미묘한 표정이 나온 것 같아요. 되게 좀 부끄러운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의 코멘터리 생방 처음인가요? 어렵지 않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문이 닫히고 용철이가 고민을 해요.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철이는 꼭 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반성을 하죠.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사실 용철이 입장에서도 성이랑 헤어질 때 그냥 다음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문제였는데, 용철이 입장에서 조금 오버해서 먼저 막 이렇게 너무 각을 잡고 인사를 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성인은 예민하니까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 쿵이 형 뭡니까? 쿵이 형. 네, 아무튼 용철이는 본인을 딱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규정을 딱 정체성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막 기침이 터져 나오네. 숨을 쉬다가도 갑자기 기침이 막 나와버려. 그래서 이제 네, 친구라기에는 좀, 그러니까 친구로 계속 지내기에는 일반적인 친구 관계는 아니니까 약간 성희 형은 좀 지나치게 많이 친밀하게 지내는 느낌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면은 되게 이거는 친구 같은 친구 아닌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본인이 뭐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자각도 없으면 그냥 뭐 그런 방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인가 보다. 원래 정이 많아서 되게 사람들이랑 잘 치대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 그래 뭐 거기 맞춰줄 수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맨날 볼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대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일단은 급한 게 있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민성이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성이는 아까 이전 편에서 로니에서 각자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고 용철이한테 되게 삐져 있잖아요. 용철이는 그 작곡가로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와서 민성이는 이제 용철이한테 어, 같이 하자라고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용철이는 또 거절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막 되게 섭섭해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왜 봐? 이제 같은 그룹도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기사로 처리를 했어요. 그냥 기사로 목격담 한번 딱 띄워주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서 아마 둘이 그렇게 밤에 만나서 용철이가 나 너랑 같이 하려고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민성이가 막 화를 내면서도 안겼겠죠 아마 울면서.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시기상으로 이 친구들이 재결합 얘기를 하고 있을 논의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을 때 기사는 조금 늦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파라맥스의 해체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뭐랄까 이 팬들한테는 그러니까 파라맥스를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슬픈 짤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이제 해체가 돼서 민성이가 오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람에 그래요. 그래서 평생 금지짤이 되어버리고 어찌 됐건 뭐 저찌 됐건 어 청하루님은 용철이를 끝까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팬들 반응이 지나가죠. 그리고 뭐 그런 걸 모르는 민성이는 이제 엄지죠. 음악방송 대기실 같은 건데 이제 거기서 민성이 이렇게 우는 얼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막 이런 것까지 사진이 찍히니까 신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민성이가 그리고 이제 유현이가 나와서 리허설 준비 들어가자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는 이 친구들이 처음 데뷔를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포토카드 컨셉이고요. 그 유성이었나요? 노래 제목이? 혜성이었나? 혜성이었을 거예요. 그 노래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포토카드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쵸 13명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좀 덜 뽑을 걸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괜히 13을 뽑는다고 해서 저는 그때만 해도 13명을 다 그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다 보니까 13명을 그리게 됐죠, 결국은. 저는 제가 그릴 수 있는 유형의 모든 캐릭터를 다 그려서 절대로 신캐는 만들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짜내니까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해서 이거 컨셉은 이거고요. 이거는 제가 희망이랑 유연이만 그렸었는데 얘네 데뷔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블랙 셔츠에 약간 뭐랄까? 블랙 셔츠에 조금은 아주 섹시한 건 아니고 약간 까리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거고 이제 뒤에는 이렇게 약간 우주 컨셉의 포토카드 뒷면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항상 그랬듯이 같이 치대고 있는데 유연이는 이미 마음을 자각을 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치대는 민성이를 보면서도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사실 별거 아닌 그냥 장난일 뿐인데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한 거죠. 아, 여러분, 제가 목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서요. 딱 10분만 쉬고 2부를 진행할게요. 사상 최초로 코멘터리의 2부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이게 말을 할수록 점점 기침이 심해져가지고요. 이거 하고 한마영수 부분을 2부에서 할게요. 9시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혜성이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고요. 처음 센터라고 해야 되나? 처음 중심이 되는 역할을 이제 유연이가 하죠. 그리고 이제 민성이 파트도 있고요. 가사는 그냥 아이돌 가사 흔히 보이는 이렇게 별, 우주, 너, 달려가, 날개, 향해, 궤도 뭐 이런 온갖 이제 좀 이렇게 비상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를 죄다 조합해가지고 대충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가사를 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면으로 표시를 하면서 노래 가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니까 덕분에 가사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게이별로요? 그래서 이제 한마의 집이죠. 한마는 TV를 보면서 풀떼기를 먹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한마는 좀 번외편에서도 그랬는데 그 한마영수 번외편에서 보면은 그 애들 음악방송 보잖아요. 이렇게 은근히 TV를 음악방송 같은 거 잘 볼 것 같아요. 그냥 틀어서 하면 볼 것 같아요. 굳이 막 일부러 챙겨보면서 막 공부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김영수는 이제 자고 있습니다. 오후 늦은 것 같아요. 저녁 시간 지난 것 같고 이제 방송하고 있는 데서 자고 있고 이제 그 음악 소리에 깬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앵기죠. 근데 사실 이런 버릇은 예전에 둘이 안 사귀었을 때에도 김영수는 좀 한마 어깨를 자주 빌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여기서는 애정이 담긴 파고듦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둘이서 영수가 저녁을 못 먹으러 간 게 엄청난 미스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그 낌새라고 해야 되나? 복선이라고 해야 되나? 나오는데 이제 밥 나가서 먹자라고 한마가 제안을 했는데 영수는 계속 잔 거예요. 그래서 왜 밥 나가서 먹자면서 왜 안 깨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한마 잠옷이고요. 그러고 이제 나가서 국수라도 먹자 하는데 한마는 샐러드 다 먹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배를 채웠는데 나가서 국수라도 먹자 이러잖아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영수가 가자니까 가야지.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면서 네 옷 좀 빌릴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레스룸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티셔츠 없나 찾다가 이제 이안마 교복을 발견하죠. 고등학교 때 교복이고요. 번외편에 보시면은 한마가 당시 착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 조끼에 검정색 넥타이. 사실은 남색 계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남색 넥타이에 남색 조끼로 그렸던 것 같거든요. 왜 보라고 했냐고요? 아직도 사이즈 맞는지 궁금해서.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이즈 맞는지 궁금해서. 영수는 자기 집 월세가 안 아까울까요? 근데 김영수는 한마 집에 막 그렇게 막 오래 눌러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고, 둘이 시간이 될 때 데이트를 밖에서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만나는 거라서 그냥 평소에는 본인들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어? 라고 하니까 내가 입을 순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잠시 후. 원래 되게 이거 고전적인 연출인데 딱히 넣을 게 없기도 하고 그냥 철수 그리고 싶어가지고 잠시 후 땡땡땡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됐지만 아무튼 약간 교복이 살짝 타이트한 걸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을 좀 키웠을 거니까 좀 그런 체격 같은 게 안 맞겠죠. 채팅창 멈췄어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채팅창을 복구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로그인해야 돼. 잠깐만요. 다시 리프레시하면 오케이 됐습니다. 영수 빚 생길 일 없나요? 빚 많아져서 방 보증금 빼면 오갈 곳 없어 한마집 안 들어갈까요? 한마집 가겠어요. 본가에 가겠지? 부모님 집으로 가겠죠? 영수 같은 성격은 더더욱 그럴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좀 믿음직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한마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서야 본인의 흠결을 이제 이안마로, 그러니까 본인의 흠결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보이는 성격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왠지 느낌이. 귀농하라. 군대 간 동안 써라. 사채 안 써라. 사채 써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셔. 아무튼 완전 늙었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이안마 보면서 와 저렇게 관리를 한 애도 고딩으로는 안 보이는데 참 새삼 우리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이때부터 나 좋아했냐 이러잖아요. 사실 교복을 입힌 게 이 대사를 좀 쓰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꽁트를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너 나가지고 야한 짓 또 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김영수가 바로 나오네? 바로 안 나오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장난 있잖아요. 이 꽁트를 먼저 짰어요. 그러고 이 꽁트를 여기다 넣고 싶은데 되게 쓸데없어서 사실 전개상 막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냥 넣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고등학생 때 이 안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복을 입혀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교복을 입히게 됐죠. 원래는 둘이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라기보다는 처음에 생각했던 느낌은 약간 옛날
교복, 그러니까 옛날 고등학생 때 사진이라든가 졸업사진 같은 거를 찾게 돼가지고 그걸 보다가 이제 너 이때부터 나 좋아했냐? 이 얘기를 이렇게 쓸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현실적으로 보통 이한마는 데뷔를 21살에 했으니까 어, 보통 사진이나 앨범 같은 거가 부모님 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나마 연습생 때 계속 교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그 교복을 숙소에 뒀다가 데뷔를 하고 난 뒤에 또 숙소에 계속 그걸 뒀다가 정말 무심하게 나중에 그 숙소를 빼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갈 때 그 짐이 그대로 와가지고 나중에 뭐 부모님이 오셔서 정리를 해주시다가 그걸 거기다 꽂아놨으면 교복이 이 한마의 집에 있는 건 좀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복을 했죠. 졸업사진보다는 교복 쪽이 좀 더 좀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한마 성격에 특히 뭐 딱히 뭘 버리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교복 한번 입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둘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먼저 영수가 고등학생 때 얘기를 꺼내야 이한마도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너도 연예인 찍고 다녔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한마가 한별 표정을 이렇게 짓는데 되게 그래요. 이게 어쨌든 김영수는 허소라라는 그 연예인을 먼저 좋아했는데 허소라가 되게 설정상 영수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되게 가까운 얼굴이거든요. 쌍꺼풀 진하고 화려한 얼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 성격도 되게 리더십 있고 강단 있고 좀 이렇게 솔직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왜 있잖아요. 그 멤버의 딱 그 걸그룹의 리더 느낌? 그래서 언니한테 되게 잘 따르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김영수가 생각하는 이상형 사실 딱 맞는 것 같고 소라 언니가 대한민국을 씹어 드셨나봐요. 사실 씹어 드신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허소라도 중소기업에서 이제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단독 콘서트까지 개최한 그런 걸그룹이면서 동시에 본인도 솔로로 나가서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거의 그 자리까지 올라온 멤버라서 막 씹어 먹었다까지는 좀 그렇고 약간 화제가 되고 인기가 많았다까지는 되는데 근데 이제 김영수의 그 주점력이 약간 더해지면서 허소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약간 걸그룹 원탑은 허소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용철이를 덕질할 때보다 확실히 그때 고등학생 때 덕질을 한 게 굉장히 진짜 찐사랑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조금은 더 솔직하게 덕질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구구절절하게 허소라가 왜 대단한지, 왜 대한민국 원탑인 건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이 안마는 그걸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너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얘기니? 약간 이런 표정인 거죠. 그러면서 호소라랑 달라서 정말 미안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영수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섭섭해서 그냥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니까 이 안마 데리고 원래 이것도 제가 처음 생각한 느낌은요. 이 안마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이렇게 자기가 찍은 허소라 사진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사실 핸드폰으로 다 사진 보고 다 홈페이지 다 확인하고 이러잖아요. 약간 그 이미지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옛날부터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주 많이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식 데뷔하고 뭐 이런 뭐 진지하게 만화를 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학생 때부터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연습장에 계속 만화를 그렸었어요. 그때 이제 그
뭐랄까, 허접한 만화에도 나름의 구성이 있고 나름의 캐릭터들이 막 놀고 이러잖아요. 그때 막 뭐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있으면 다 컴퓨터로 확인하고 다 PC로 보고 막 이랬던 거니까 그거 그리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인지 뭔가 이런 무언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확인한다라는 장면을 생각하면 꼭 그렇게 컴퓨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다 같이 보는 그 장면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도 영수가 컴퓨터를 이렇게 뭔가를 체크하고 한마가 그걸 뒤에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네, 장면을 설정했는데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했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 이런 장면의 구성 같은 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가 사실 이 조그마한 핸드폰에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접 한마한테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장면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두 사람이 함께 이 화면을 바라본다였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제가 머릿속에 처음에 딱 떠올렸던 장면을 다시 만화로 구성을 할 때 이런 시대적인 소품의 변화 같은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아 내가 정말 옛날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아무튼 뭐 이때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때 마지막 파이널 콘서트에서 김영수가 이한마를 찍을 거리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거의 공연 단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찍었는가, 무대에 오른 적도 없고 전광판을 찍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를 영수가 한 마리 찍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근데 그냥 뭐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만화적 허용으로. 그런 것까지 제가 지나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김영수는 이 한 마리 어떻게 촬영을 했고요. 아마 이게 현겸이겠죠. 이렇게 어떻게든 촬영을 했고 이제 그 촬영한 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한마 그리면서 느낀 거였는데 되게 저는 빡센 한마 이런 한마만 그렸어가지고 이때 약간 이 한마가 느낌이 눈이 좀 이렇게 부리부리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김영수랑 있는 이 한마를 그리니까 되게 얼굴이 수수해지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눈을 특히 밑으로 내리깔게 그릴 때는 눈 앞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도 전체적으로 순박하고 얼굴에 여백이 많아 보이고 되게 순딩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번에 그리는 한마는. 좀 약간 청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뽀짝 한마. 유연이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유연이도 두 모습이 있는데 무대에 올 땐 되게 쎄하게 그리다가도 좀 소년미 나는 느낌으로 그리다가도 민성이랑 또 있을 때는 인상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상하다. 가습기가 있으니까 왜 더 숨이 막힌 느낌이지? 멀리 좀 치워야겠다. 그러고 뻘하지만 김영수 핸드폰 드디어 바꿔줬답니다. 영수 핸드폰이 갤럭시 7이었는데 7 엣지였어요. 제가 쓰는 핸드폰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게 돼서 제가 영수 핸드폰을 제 기종이랑 똑같이 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제가 제일 잘 아는 핸드폰이어서 그 기종으로 했고요. 드디어 제가 핸드폰을 바꿨기 때문에 영수도 갤럭시 S10으로 바꿔줬는데 사실상 여기서 3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뽕을 뽑을 때까지 쓴 거죠. 어떻게 보면. S7 자체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핸드폰 바꿀 때까지는 김영수 핸드폰을 바꿔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드디어 바꿔줬습니다. 그쵸. 3년 동안 아주 S10을 뽕을 뽑게 썼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옷 벗고 다음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제 이안마 옷에 숨겨뒀던 반지 케이스가 쑥 나오죠.
내가 너에게 확신이고 싶어. 사실 이 대사가요, 굉장히 뭐랄까, 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정말 로맨스 같은 대사가 딱 튀어나오면 어색해요, 진짜로. 뭔가 되게 어색한데, 근데 의외로 이 대사 정말 쉽게 나왔어요. 김영수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필요한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한바랑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안정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안마가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너한테 확신이 되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반지인 것 같거든요.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이렇게 내 손에 반지가 있고 그걸 한데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야. 그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확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영수가 입은 옷 후드티이고 한마가 입은 거는 교복이잖아요. 영수가 학생 때 영수가 학생 때 후드티를 즐겨 입었어요. 본인이 추위를 많이 타서 후드 집업을 항상 입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한마가 교복을 입고 비록 뭐 귀에 뚫은 자국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고등학생 같은 얼굴로 다시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이때 이루지 못했던 고백을 지금 완성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안마한테 교복을 잘 입혔죠, 사실. 그래서 얼굴도 약간 좀 어린 느낌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영수의 리액션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영수는 되게 뭐랄까, 뭔가 화를 낼 때도 좀 뭐랄까, 화를 내도 약간 이유 있게 화낸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런 걸 주는데, 국수집 같은 데서 네가 그냥 국수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툭 내밀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급 라운지 이런 데를 예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너가 잔다고 해가지고 자길래 그냥 취소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김영순 거기에 좀 화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가 뭔가 이 프로포즈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왜 취소하냐. 근데 내가 이제 자느라고 그걸 못 놓쳐서 그게 미안해가지고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미안해서. 미친 새끼 아니야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본인한테 하는 욕인데, 이제 그거를 한마는 나한테 화낸 줄 알고 영수 화났어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막 오히려 사과를 하는데요. 저 모든 영수가 우선인 한마랑 뭔가 사람에 대한 성의와 정성이 우선인 영수랑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김영수는 염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염치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막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한마는 내가 좋은 데서 식사를 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주지 못하고 되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네가 발견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넘기듯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미안한 거고, 김영수는 내가 어디서 먹든 나는 상관은 없는데 웹툰 개체수 미치겠다. 어 어디서 먹든 상관없어. 그냥 난 너가 이렇게 공들여서 준비를 한 거를 내가 깨부순 게 짜증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도 되게 이거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한마는 사실 별로 그렇게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반지 줘야겠다. 김영수는 반지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증명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결혼은 못 해주고 비싼 반지를 사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신나가지고 반지 주문하고 라운지 예약하고, 근데 김영수가 잔다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서 다음에 취소 딱 해버렸고 뭐 그랬는데 뭐 아무튼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김영수가 자기를 생각해주는 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다고, 뭐랄까, 귀여운 게 아니라, 김영수가 자기를 생각해준 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뭔가 사랑이 갑자기 넘쳐 흘러가지고, 열심히 뽀뽀해줍니다. 원래 사실 이 중간에요, 두 사람의 고백 장면을 넣을까 했어요.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고백하는 대사를 써놨었는데, 약간 뭐랄까 제가 그런 연출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불필요한 장면이었다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장면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둘의 뭔가 사랑이 완성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필요한 느낌인데, 근데 제가 그런 완성된 연출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냥 빼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장면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연출하면 너무 오글거릴 것 같고, 그렇다고 연출을 안 하자니 약간 아쉬운 것 같고, 뭔가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냥 결국은 너무 고민이 돼서 그림이 안 그려질 정도면 그냥 빼버리자 해서 뺐는데, 전체적인 대사는 이안마가 어, 이안마가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요. 영수야, 나 때문에 그 결혼도 포기하고, 그랬다. 아이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고, 뭐, 그, 그런 영수야, 뭐,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영수가, 나는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것 같고, 아이는 그냥 포기했다. 근데 그게 그냥 내 의지로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말라? 대충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뭔가 이렇게 정제된 대사로 썼었는데, 좀 더 뭔가 이렇게 시처럼 잘 썼었는데, 제가 갑자기 떠올리려니까 안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근데 대충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영수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 그런 고백신이 있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연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약간 저의 역량의 한계였어요. 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순정 만화를 보시면, 페이지 연출에 보시면은 반지를 크게 왼쪽에다가 딱 박아놓고 그 다음 컷에서 두 사람의 투컷이 나오면서 그 대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옆에 막 샤랄라 막 이렇게 있고 막 있고 막 이제 나레이션 같은 게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두 사람이 키스를 하면서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페이지 연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안 떠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하는 연출이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 연출 같지가 않고 약간 그러니까 그 클리셰를 생각으로 떠오르는데 그 연출이 내 것이 아니어서 이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대사가 있었고 뭐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해서 둘이 좀 완성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것도 만족스럽기는 해요, 나름대로. 야, 이제 그거 대신에 넣은 장면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서 뺨을 이렇게 끌어오는데요. 이 안마가 진심이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약속한 암묵적인 신호가 영수의 신호가 이렇게 한마의 뺨을 먼저 끌어오면 그게 좀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였지? 둘이 처음 만났을 28화였나요? 그때 제외했을 때 영수가 먼저 한마한테 들이댄다고 해야 되나? 키스하잖아요. 이제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김영수가 먼저 뺨을 끌어오면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그걸 아니까 진심이냐고 너 지금 국수 먹으러 가야 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약간 여기서 이 엄마는 존댓말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존댓말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뭐 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같이 침대에 누워서 밤이 되었는데 영수는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반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영수한테는 굉장히 큰 뭐랄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막 그렇게까지 내색하진 않아도 되게 본인한테 반지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언제 샀대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반지를. 반지는 한마가 직접 보고 샀나요? 아마 직접 보고 샀을 텐데 디자인보다는 가격을 보고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는 좀 성격이요. 의외로라기보다는 아예 대놓고 이 친구는 안정을 추구하는 친구라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약속된 규칙이나 이런 게 되게 본인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는 친구인 것 같거든요. 약간의 구속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내가 본인이 그 역할에 맞춰간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결혼을 원했던 이유도 사회적으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법적인 약속 책임을 가지게 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성인에게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격 때문에 결혼을 원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마와의 연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 이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인정을 받고 온전한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둘이 앞에서 뽀뽀를 하고 있어도 사나이의 진한 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뭔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이런 뭔가 반지 같은 게 되게 티나는 아이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의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영수는 행복했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렇게 연애라는 거 자체가 되게 쌍방의 소통이잖아요. 그런 행복이 또 덕질이랑은 다른 종류의 안정감을 주니까요. 그러면서 또 새삼 후회도 하죠. 내가 이때 일어났었어야 좋은 데서 밥도 먹어보는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수한테는 이안마라는 게 일종의 비현실이었잖아요. 번외편에서도 나왔어요. 이안마라는 비현실이라고. 비현실이면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또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근데 저 되게 이거 되게 뜬금없는데 어
저는 사실 영수가 벗는 것보다 한마가 벗는 게 더 좋아서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영수 품에 한마가 이렇게 쏙 안겨서 이렇게 되게 귀엽게 애교 부리는 게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 그냥 이 한마가 귀여워서 그런가 봐요, 되게. 그쵸? 근데 저도 그리고 약간 저는 A양이면 몸 좋은 애가 벗자 이런 주의라서 몸 좋은 애가 벗고 있는 게 좋아가지고 저번에 왜 용철이랑 영수 탱고 하는 거 그려달라고 하셨을 때도 용철이가 다리가 더 예쁘고 용철이가 아이돌이라서 몸이 더 좋으니까 야 용철이가 대표로 치마를 입읍시다 해가지고 용철이한테 댄스복을 입혔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이한마는 또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뭔가 이한마라는 일종의 불안감? 계속 한마의 마음을 부정을 했던 이유도 그 이한마를 내가 긍정하는 순간 한마가 사라질까봐 불안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안으로 작용을 했던 거죠. 친구 관계였을 때는 내가 이 친구를 특별하게 생각하면 이한마가 떠날까봐 그게 되게 무서웠던 거고 연인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막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취방을 일부러 구하고 막 이러는 행동들 자체가 한마라는 어떤 그런 거 비현실에 의존을 했다가 한마가 떠나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런 불안감을 가진 이 존재야말로 또 김영수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새삼 이한마가 대단해 보이고 얘는 어떻게 버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야 인정하고 나니까 너 없으면 어떻게 살까 싶은데 너는 어떻게 버텼니?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컷에서 제가 사실 대사를 쓸까 혹은 효과음을 쓸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 표정 하나만으로 사실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영수가 새삼 다시 한마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면서 다시 좋아하게 되는 얼굴이면서 뭔가 사랑에 빠진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두근두근 이런 대사를 쓸까 뭐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얼굴 하나만 딱 넣었거든요. 와닿아요? 다행이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새삼 다시 한마에 대한 마음을 깨달으면서 뭔가 제대로 딱 사랑에 빠진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을 다시 인정하고 바라봤을 때 상대방이 참 대단했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한마를 보는 영수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한마가 먼저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알고 저희가 알고 난 뒤에 이 장면을 보면 이 한마는 그러니까 곧 떠나야 되기 때문에 먼저 깨서 영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뭔가 담아두고 싶은 마음에 봤던 것 같거든요. 먼저 일어나서.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거는 사실 이안마의 그 습관? 버릇이잖아요. 이렇게 김영수 머리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는 아주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그 스킨십이라고 해야 되나? 장면이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이안마가 더 이상 자는 영수의 머리를 정리를 해주지 않아도 깨어있는 영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있고요.
군알못이라 그냥 육군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는데 용철이 기사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용철이 잡힐 편지고 파라맥스가 해체하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용철이가 자필로 편지를 써서 올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철이 편지 취향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촌스럽게 하고 싶었거든요. 미디우 막 이런 거 적혀있고 러브 이런 거 적혀있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알파카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그래서 막 되게 촌스럽고 막 90년대 느낌의 그런 편지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뭐 어쨌든 좀 흑백 그림이라서 그렇게 막 눈에 띄진 않네요. 근데 보면은 편지를 보면은 약간 이 문장이 되게 이상해요. 부족하고 모자란 많은 우리들을 이끌어주신 건 모두 파라미 분들 덕분이었어요. 뭔가 말이 되는 듯 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별로 말이 안 돼요. 좀 제가 편지 쓸 때 글씨체 글씨체 너무 중점을 둬가지고 약간 의식의 흐름으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맞아 여기 장진 코믹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한마는 본인의 소식을 전해야 돼서요. 오늘은 진짜 나가서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식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철이가 작곡가였던 것도 용철이가 비말업 작곡가인 건 아는데 아이돌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대충 뭐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는데 약간 뭐랄까요. 용철이는 이제 민성이랑 새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군맨이 아니라 약간 김용철로서 가겠다 이런 의미에 담긴 새 출발을 담긴 그런 편지니까요. 그 편지를 보면서 약간 여태까지는 계속 파라맥스로 2022년이요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 파라맥스로 같이 달려왔잖아요. 파라맥스 팬이면서 파라맥스로서 그렇게 함께 달리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펜질과 연애활동이라고 하면 서로 같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용철이의 등만 보이고 영수는 파라믹스 시절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철이는 또 계속 다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달려가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느낌이죠. 여기서의 이 용철이의 등은 민성이가 바라보는 용철이의 등과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앞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여태까지는 동반자였다면 이제는 어 달려나가는 그 친구를 바라보는 느낌이죠. 나는 여기까지만 달릴 수 있고 너는 계속 달려나가네. 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용철이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또 용철이 옆에는 같이 달려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되게 좋은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것 같아요. 지쳐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멈춰서지만 그래도 뭐 내 남은 힘까지 다 줄 테니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용철이랑 영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한 거죠. 영수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수가 재입덕을 했을 때는 그거잖아요. 그 용철이가 작곡가로서 TV에 나왔고 영수가 용철이가
그때 막 나는 더 이상 군맨일 수가 없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작곡가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어 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돌을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팬으로서 그래도 내가 너를 응원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그래도 아이돌로서 다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이런저런 생각들이 섞이면서 아, 이 장면에서 용철이 옆에 민성이만 있는 거는 영수가 생각한 용철이를 지지하는 민성이라고 생각해서인가요? 어, 용철이 옆에 민성이만 있는 거는 그 용철이가 입장문에서 민성이랑 같이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걸 본 직후에 이제 상상을 하는 거라서 민성이를 대표로 그렸고요. 사실은 용철이 옆에 이제 수많은 용철이를 도와줄 사람들 혹은 용철이한테 다시 용철이를 덕질할 팬들, 응원할 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거에 대한 걸로 이제 대표로 민성이를 그린 거였고요. 어쨌든 뭐 영수는 뭐 용철이랑 민성이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같은 동료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까 전에? 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랑 어쨌든 너를 응원한다 이 마음이 섞여서 한 번은 너한테 내가 메시지를 줘야 돼. 그때 우리가 만났을 때 너는 나한테 이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답을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광고를 걸었던 거고 그 광고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그 광고를 걸었고 그 광고를 통해서 용철이가 마음을 받은 거죠. 그러고 결심을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영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메시지를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였어요. 그러고 용철이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용철이가 잘 받아서 다시 가수 활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한마선이 먹자준. 근데 아마 둘이 겹칠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멈춰섰지만 너는 계속 달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표정은 한마의 입대 소식을 본 김영수의 얼굴이고요. 완전 넋이 나갔죠. 너 입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가 그걸 보더니 그게 기사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그 잠실 호텔에서 뭘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말거든요. 그때 나 입대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정말 진짜로 날짜가 딱 나왔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말을 해야지 했는데 그 전날에 말을 차마 못했고 영수가 자서 이제 그 못 가는 바람에 말을 못했고 오늘 말을 해야지라고 딱 생각했는데 기사가 먼저 뜨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되게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되게. 그 냅다 베개 먼저 던져버리죠. 네, 되게 웃겼던 게 이 대사 쓰면서 진짜 웃겼는데 사실 이 장면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거든요. 이 34화에서 43화구나. 43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인데 이 대사를 쓸 때 너무 속 시원하게 뭔가 빵빵빵빵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여태 의식적으로 욕을 쓰지 말아야지, 욕을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딱 고삐를 딱 풀고 욕 쓰는 영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후 나와버리는 욕에 되게 만족스럽게
맞아, 이래야 김영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막 되게 이 사기꾼 새끼야 이러면서 막 반지를 빼버리려고 하는데 막 반지는 안 된다고. 여기서 김영수가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이 이제 이 안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되게 뭐 군대인데 군대 가지고 뭐 그러냐 싶긴 한데 하필이면 마음이 제일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떠나버린다고 하니까 여태 계속 같이 연락하고 매일같이 연인처럼 잘 지냈는데 갑자기 가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너 없이 어떻게 사냐 이 머리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만 이성적인 생각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것부터 머리에 가득 찼던 것 같거든요. 표정도 되게 그렇잖아요. 여기서 막 엄청 막 화내다가도 이 표정을 보면 굉장히 절박한 느낌이 들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된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렇게 상황 나레이션으로 어, 김영수의 머릿속에는 이 말만이 가득 찼다.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안마 없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만화로 연출을 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고 어쨌든 저쨌든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철이의 자취방인데요. 론이랑 그룹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와서 민성이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용철이 집에 잠깐 들러가지고 용철이가 해준 두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그러고 어 용철이는 성희의 영향을 좀 받은 느낌이 들죠. 귀걸이도 좀 치렁치렁한 걸로. 용철이는 원래 귀걸이도 되게 피어싱 느낌으로 많이 하고 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치렁치렁한 피어싱을 하고 가디건도 뭔가 자기 몸에 비해서 엄청 큰 가디건을 입고 있고 묘하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만담을 하면서 민성이는 완전 고기파여가지고 두부는 두부인데 무슨 고기 맛이나 이런 느낌이고 이런 거 보면 용철이는 입이 짧은 게 진짜 딱 느껴지죠. 성희 만남 사이 이후로 둘의 교류가 있었나요? 취향이 너무 묻어서요. 그 성희랑 용철이는 많이 만났죠. 나레이션으로 아마 표시가 됐었던 것 같은데 계속 둘이 몇 번 만났다라고 제가 적었던 것 같거든요. 하필 패션 센스가 묻어서. 아, 웃겨. 근데 사실 둘 중에서 옷을 못 입는 친구는 민성인데, 용철이는 되게 옷을 딱 붙고 깔끔하게 입잖아요. 본인 몸에 딱 붙고 몸에 잘 드러나는 그런 옷으로. 그리고 약간 취향이 조금, 비주얼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체인? 막 이런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고. 민성이는 나시우드만 보셔도 뭐 설명은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옷 센스가 있진 않죠. 근데 이제 성희 스타일 보면서 뭔가 묘하게 묻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파라믹스 해체하고 새로 출발하겠다 이런 기사는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로니 측에서는 감사합니다. 갑자기 사랑고백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분사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로니 쪽 매니저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사실 이 장면을요 제가 콘티로 길게 썼었어요. 로니 측이랑 미팅을 하면서 로니랑 조율을 하는 과정을 원래 넣을까 했거든요. 근데 쓰면서 느낀 거였는데 뭐랄까요, 이게 제가 엔터 업무를 아주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이게 좀 제 경험만으로는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정신연재를 해서 뭐 엄청 세세한 고증이 필요해가지고 자료조사를 막 요청해서 자료조사를 막 대대적으로 하고 막 할 정도의 큰 스케일도 아니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갑자기 왜 채팅창 사랑 고백입니까? 감사합니다. 하트를 그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냥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그러니까 이런 회사 업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말로 설명해도 괜찮은 그런 캐릭터들이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철이랑 민성이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용철이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팅 이후에 얘기를 한 건데 대충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죠. 로니 쪽의 사람들은 지금 신인 보이그룹 육성에 아주 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계획 자체가 비스타가 지금 일단 컴백을 한 상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로니에서 새로운 보이그룹이 나오고요. 이 보이그룹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모든 인력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서,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민성이랑 용철이가 여기로 와서 따로 그룹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변수까지는 예측을 차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 보이그룹에 계속 힘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민성이랑 용철이가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해버리면 인력을 분산시키기가 애매하니까 일단 본인들의 의견을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라서 본인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주기는 하는데 막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총력을 다해서 프로듀싱을 해주고 개입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일단은 그래 원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고,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소속사의 개입이 없는 상황인 거고 자율성이 좀 보장이 된다는 거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무관심한 건데, 근데 용철이가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민성이나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행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행동력이 있는 멤버들을 더 데리고 와서 약간 자체 제작을 하는 느낌의 아이돌 골자는 아이돌인데 뭔가 이렇게 프로듀싱 자체를 본인들이 직접 주도해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획을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용철이는 오히려 막 그 프로듀서가 강력하게 팀에 개입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너희들이 팀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허락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고, 그 나머지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도 충분히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민성이가 그 불안감을 민성이가 그 불안감을 아씨 왜 이래 아 짜증나. 민성이가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용철이가 아니까 일단 너는 지금 활동 열심히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자신감 있게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새삼 더 반할 수밖에 없죠. 사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용철이가 나서서 내가 총대를 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듬직하고 드디어 내가 아는 그 리더 형이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찡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일단 용철이가 추천제를 제안을 하는데, 민성이가 생각하는 멤버들은 일단 본인이 친한 위주로, 그러면서 좀 영입이 쉬울 것 같은 애들로 하는 거고요. 같은 론이니까 서희망을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론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서희망이 정말 론이 신그룹의 주축이었던 거예요. 지금 론이 신그룹 같은 경우에는 막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에서는 어 로니에서 새 그룹이 나오고 1년 뒤에 이제 비스타 전속이 끝나면 희망이가 제일 마지막 멤버로 들어오는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푸스타에 희망이를 출연시켰던 것 자체가 이 새 그룹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목표로서 희망이를 비스타에 먼저 영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 푸스타에 나오게 했고, 이제 희망이가 그렇게 얼굴을 알리고 이름을 알려가지고 활동을 해서 딱 들어오게 된 마지막 멤버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그룹의 컨셉이 완성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그 티저를 뽑고 할 때도 서희망의 자리를 남겨두고 그러니까 팬들한테 멤버가 최후의 멤버는 서희망일 거고 이 멤버가 계속 나중에 들어올 거다. 그러면서 이 그룹이 완성이 될 거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약간 좀 더 유닛 느낌이 덜 완전체 느낌이 나게끔 해서 이제 1년 뒤에 완전체로 빡 밀고 때려버리려고, 그렇죠, 센터를 제일 마지막으로 내세워 버리는 거죠. 희망이 아이들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루니는 특히나 더 성격들 자체가 희망이한테도 압박감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잘 나가는 애들을 좀 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좀 더 띄워주고 더 대접해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DK 보다가 로니 보니까 이게 체계적인 것 같죠? 사실 로니도 이제 아이돌을 처음 하는 회사긴 해서 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일처리가 그렇게 막 엄청 좋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맨날 로니 욕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기획이랑 프로듀싱에 엄청 힘을 준 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본이 좋다라는 설정이 있고, 그리고 배우 기획사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온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지 않겠나. 뭐 아무튼 어 뭐 아무튼 로니에서는 뭔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유연이는 카멜 자체가, 그러니까 유연이가 소속되어 있는 카멜은 그 유현이를 위해서, 유연이를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기획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카멜이 JJ 엔터에서 나온 그 소속사거든요. 그래서 막 유연이만 보고 나왔다라고 하긴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유연이랑 계속 오랫동안 일했던 스태프들과 뭐 매니저들이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라서 유연이가 연습생 생활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을 때 먼저 제안을 주기도 했고, 이제 데리고 와서 같이 으쌰으쌰 잘해보자 이런 느낌이라서, 유연이는 이제 푸스타는 좀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긴 한데, 푸스타가 아니었더라도 솔로 앨범을 내면서 솔로로 위주로 활동시켜줄 생각을 했었고요. 되게 유연이를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유연이 주축의 기획사라 나오기 애매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연이한테 엄청 잘해주는 소속사라서 형이 나가기 곤란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카멜이라는 소속사 기획사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뭐 법적 분쟁이 있다거나 착취를 한다거나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기획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베테랑 멤버들로 구성된 그런 좀 소규모긴 해도 어쨌든 차곡차곡 그 단계를 밟아 정석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굳이 유연이가
로니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팅할 필요도 없고, 다른 아이들은 이제 뭐 엄지안이나 이런 애들은 개인이라서 로니에 가면 오히려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은 로니로 오는 게 오히려 나은 친구들도 있는데, 유연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민성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고, 지환이는 소속사는 없는데 왠지 아쉬운 게 없는 친구여서 본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칼거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비말업 할 때 민성이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나는 섹시는 별로 이러면서 거절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난이도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막 이제 고민하죠. 아, 강설을 해야 되나, 그러면 기현이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용철이는 민성이가 이제 아무래도 본인 친한 친구들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순위권 친구들이고 데뷔를 한번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용철이 입장에서는 어 그런 거예요. 민성이가 1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까지 사실 멤버가 비어 있는 건데, 이미 노래를 하고 있고 데뷔를 한 친구들을 멤버로 결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그룹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니까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이 그룹에 전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나중에 1년 뒤에 민성이가 돌아왔을 때에도 안정적인 그룹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용철이 입장에서도 바로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활동할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연습생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당장은 뭔가 멤버가 결정하고 이러기에는 회사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 민성이가 그때 머리에서 빡 떠오른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킹을 하러 왔는데요. 버스킹 장소에 구경을 갔는데요. 이제 버스킹에서는 온도 컨셉의 옷을 입고 온도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죠. 사실 막 구체적으로 딱 나온 건 아닌데, 뭔가 그래도 다들 아시더라고요. 유연이를 데려간 이유요? 이거 만화 44화에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성이가 제일 신뢰하는 친구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이를 데려가 봤자 주한이는 뭔가 친한 사이는 아니라서. 잠깐만요, 저 채팅창 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멤버를 설득하러 가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러면서도 또 되게 비밀리에 진행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자리인 거잖아요. 그 되게 비즈니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주한이를 데려가기에는 뭔가 주한이가 가서 너네가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애매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아직은 좀 청사진뿐인 계획뿐인 얘기니까 이런 제안 같은 거를 하는데, 민성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신뢰하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나도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감정을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한이 형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희망이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강서랑 엄지랑 기현이나 뭐 이런 친구들도 다 친하긴 하지만, 뭔가 이런 식의 뭐 아직 계획뿐이고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이야기를
막 이렇게 털어놓기에 적합한 친구는 아닌 느낌인데, 이제 유연이는 그나마 일적인 얘기 같은 거, 이런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막 털어놓고 그게 무산이 되더라도 유연이랑은 뭔가 이렇게 그나마 가장 안심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연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일적으로 뭐 계산을 해서 데려갔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뭔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학원을 등록하러 뭐 아니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가야 돼. 죄송해요. 제가 머릿속에 쌍수밖에 없어서 쌍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막 계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잘 아는 친구를 데려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가장 믿는, 좀 같이 의견 얘기하고 어때 거긴 괜찮아? 아 거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 꼭 한 명씩 데리고 가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유연이를 데려간 그런 느낌이죠. 비즈니스적으로 사적인 영역, 공적 영역 조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남한테 얘기하기는 못한 그런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을 하러 가는 건데, 예를 들어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내가 여기 이 학원에 등록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럴 때 그냥 지금 이 상황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나마 유현이 형이 멤버 중에서는 제일 믿음직스러웠던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뭔가 이렇게 내가 또 심지어 낯선 동생들이잖아요. 되게 좀, 그리고 아, 이 동생들 무서워라고 생각했던 그런 동생들인 거잖아요. 되게 기세고. 그런 사람 만나러 갈 때 이제 그나마 옆에서 아, 나 저 동생들 무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연이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냥 네 맞아요. 그거 콩콩콩님 의견이 맞는 게 그냥 딱 제일 친한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유연이를 왜 데리고 갔냐 하면 그냥 민성이가 지금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만만하고 친한 사람이 유연이 형이라서. 그래서 형 나 일 있는 뭐 같이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추파를 딱 이렇게 던졌는데 유연이가 걸려 들어가지고 간 거죠. 형 나랑 이렇게 형 나랑 어디 갈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래? 라고 했는데 이제 끌고 나오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휴일이잖아요. 정말 바쁜 컴백 일정을 소화하고 정말 딱 한가로운 휴일에 다 자느라 바쁜데 형 나랑 어디 갈래? 해가지고 그래 갈게 이러고 기꺼이 나가줄 사람이 유현이 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좀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그냥 데려간 느낌? 미역캣은 또 속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의 의도가 파악이 되셨나요? 아무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출을 하였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편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성이가 유연이한테 얘기하면서 좀씩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제가 잘 설명한 것 했나 좀 망설였는데, 아무튼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려도 팬들은 다 알아보니까 뒤에서 막 팬들 쫓아오고 그러죠. 두 사람 두 사람의 대화 아씨 왜 이래. 두 사람의 대화 코드는 좀 만담 느낌 같아요. 둘이서 나이 차이는 2살 정도 있었던가요? 그런데 3살 있었던가 2살 있었던가? 그런데 되게 약간 서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이 티키타카 하는 그런 느낌? 아, 근데 저 물을 진짜 5초에 한 번씩 마시는데도 계속 기침이 나요.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거의 끝났으니까,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뒤에 팬들 따라오는데, 도망칠까? 이러고 있는데, 저 형들 왜 온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렇게까지 엄청 친해서 우리 공연 보러 올 정도의 친구 사람들은 사실 아닌데 왜 우리를 보러 왔을까?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가늠을 해보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나는 거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둘이 다 성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친구들이 누구인지 드디어 이름과 얼굴이 나왔죠. 얼굴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짜낼 캐릭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어떻게든 짜내고 있고 되게 그렇습니다. 소년 만화 같아요. 동료를 찾는 민성이.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스타 단톡방에 꼭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꼭 커뮤 반응, 뭐 트위터 반응, 인터넷 반응 꼭 찾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막 눈팅하면 실시간으로 눈팅하면서 그거 캡처해서 막 알려주는 친구들 꼭 있을 거잖아요. 한 그룹에 꼭 한 명씩은. 그게 이제 한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결이가 인터넷을 눈팅하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서치왕, 네 그렇죠. 서치왕인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거를 서희망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희망의 핸드폰 케이스는 곰돌이죠. 희망이 입장에서는 스케줄 없을 때 한번 그냥 곰돌 스토어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말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형이 딴 데 가니까 일단은 카톡을 보내는데요. 근데 이제 아 그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간단하게 축약을 해버리죠. 아 나 그거 다음에 형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냐고라고 얘기한 건 앞에 형 어디야? 하고 한번 물어봤는데 민성이가 어디인지를 대답을 안 해가지고 어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선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나왔는데 서희망은 또 어디 가니까 보통은 연장자들이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힘도 많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되게 강서가 오히려 자고 일어나서 참 부지런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화 표지는 마지막에 넣어봤는데요. 딱히 요즘 갈수록 표지 그리는 게 뭔가 힘들어서요. 어, 누굴 그리지?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마 머리를 따라한 은규를 했고요. 은규가 그 중간쯤에 한마 머리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거든요. 본인이 셀프 염색해서 되게 얼룩덜룩한데 그래서 지금 이거 파란 머리에 은규로 했고요. 컨셉은 약간 여름 화복처럼 그렸어요. 그래서 되게 여름 청량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어요. 그러고 이번 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다음 편은 조금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유가 생겨서 이 여유 동안에 최대한 빨리빨리 그려가지고 다음 편도 올릴 생각이고요. 완결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번 편에 그러니까 44화에 완결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마무리까지 뭐 세세하게 하다 보면 45편에 완결이 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저도 완결이 날 때쯤에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완결 파티를 기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완결이 나면은 제가 파티의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티에 몇 분이 오실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길 원하는지 등등등을 여론을 대충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용철이와 성희 얘기도 조금 나올 거고, 한마랑 영수 얘기도 조금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들은 아마 용철이랑 이제 민성이가 만들 새로운 그룹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제가 의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러니까 유연이에 대한 민성이의 감정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데 이제 희망이에 대한 민성이에 대한 희망이의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희망이의 감정이라는 게 딱 정의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 유연이는 확실히 사랑이라고 딱 자각을 했는데, 희망이는 아직 자각이라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 어쨌든 다음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희망이가 뭔가 좀 더 민성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사랑이에요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그래서 조금은 더 아무튼 희망이랑 민성이랑 유연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44화도 뭐 크게 특별하게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 43화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쭉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결이 어떻게 날 것일까?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네, 그렇고요. 오늘 코멘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